안녕하세요. 저는 35년 동안 금융 현장에서 일하며 수많은 은퇴 어르신들의 자산을 상담하고 관리해온 은퇴 금융 전문 컨설턴트 김윤석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미시던 분, 외투 속 깊은 곳에서 현금을 꺼내며 혹시 이 돈 안전하게 굴릴 방법 없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으시던 어르신들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떠오르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평생 모은 이 소중한 돈, 과연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금이 제일 안전하지 않나요? 난 투자 같은 거 무서워요.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게 편해요. 그 마음 저는 정말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예금 통장에만 돈을 넣어두고 계시진 않나요? 집 안 어딘가에 비상금이라고 현금을 숨겨두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은 노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고민 중인 분들께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똑똑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예금에만 돈을 두었을 때 어떤 손해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노후에도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쉽고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드릴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6세 정순옥 할머니셨죠. 그냥 예금만 하고 있었는데 그거면 괜찮은 거죠? 그렇게 묻는 얼굴엔 안도와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 통장 안엔 1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 돈의 실질 가치는 20에서 30% 가까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저 안전하게 지켰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믿고 있던 질문, 예금이 정말 안전한가? 그 충격적인 현실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사실 예금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우리 세대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었죠.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사례들은 그 믿음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행에 있을 때 저는 수없이 많은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도 마음이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요. 김광수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올해 82세, 평생을 공장 일하시며 모은 돈이 7천만 원 정도 되셨죠.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은행도 못 믿어. 집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해. 그래서 집 안 장롱 안 쌀자루 및 책장 깊숙한 곳까지 현금을 따로따로 보관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 장마철이었죠. 쌀자루 안에 넣어둔 돈에서 곰팡이가 피었고 장롱 안 봉투는 쥐가 갉아먹어서 지폐가 반쯤 사라졌더군요. 아이고, 내가 이 돈 모으느라 평생 허리 휘었는데. 어르신은 저에게 지폐 조각을 들고 오시며 손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은행에 넣을 걸 너무 후회돼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건 오히려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도둑, 곰팡이, 습기, 쥐. 우리 예상 밖의 손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사고가 나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조용하지만 더 무서운 겁니다. 예금의 실질 가치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은행 예금 이자 연 2%도 안 되는 경우 많죠. 그런데 물가는요? 매년 3에서 4%씩 오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예금으로 보관하면 한 해 이자는 약 200만 원. 하지만 물가는 오르니까 실제 가치로는 1억 원이 점점 9천만 원, 8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돈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뉴스에서도
직원들도 잘 안 알려줍니다. 윤영자 할머니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예금이 최고지. 난 다른 거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5년 동안 6천만 원을 그냥 예금에만 두셨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자 수익은 1년에 15만 원 남짓. 하지만 물가는 올라서 병원비나 약값은 훨씬 더 많이 들게 됐죠. 그제서야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기회비용의 손실입니다. 김철민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땐 주식이니 펀드니 다 사기 같았어. 그래서 무조건 예금만 했지. 하지만 나중에 아들이 조심스레 말씀드렸대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채권이나 배당주 같은 건 알아보세요. 예금보다 안정적이면서 수익도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엔 화도 났지만 하루는 아들이 보여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셨답니다. 그 뒤로 어르신은 자그마하게 500만 원 정도를 국고채에 넣으셨는데 그때 얻은 수익이 1년에 25만 원이 넘었습니다. 예금에 넣었으면 받을 수 없었던 금액이죠.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늦게 시작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덕분에 요즘 마음이 좀 놓여. 이렇게 예금이나 현금에만 돈을 묶어두는 건 결국 내 돈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더 나은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어떻게 해야 돈을 지키면서도 조금씩 불릴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제가 직접 어르신들께 추천했던 안전하고 실속 있는 노후 자산 관리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뭐에 넣어야 하죠? 예금 말고는 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금보다 안전하면서도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방법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활용해서 노후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던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째, 국고채나 우량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정부나 안정된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위험이 낮고 수익은 예금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무엇보다 만기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 돈 떼일까봐 무서워요 하는 걱정도 줄어들죠.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예금에 넣으면 이자가 연 20만 원도 안 되지만 같은 금액을 우량 채권에 넣으면 연 30만에서 4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배당주 투자입니다. 요즘은 주식도 도박이 아니라 수익 수단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꾸준히 배당을 주는 대기업 주식이 있습니다. 연 4%에서 6% 정도의 수익률이 가능한 종목들이고요. 그 배당금이 마치 월급처럼 나와서 생활비 보탬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배당주에서 매달 15만 원씩 나오는 걸 딸 손주 간식비로 쓴다 하시더군요. 이젠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돼서 마음이 편해요. 그 한마디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셋째는 즉시연금 보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보험사에 맡기면 그날부터 매달 정해진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노후 생활비가 불안한 분들께 유용합니다. 한 어르신은 5천만 원을 즉시연금에 넣고 매달 22만 원 정도를 꾸준히 받고 계십니다. 쓸 돈이 항상 있으니까 마음이 좀 안정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평온한 표정이 얼마나 인상 깊던지요. 넷째는 리츠 투자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수익을 소액으로 나누어 갖는 방식인데요. 건물주가 될 수는 없어도 그 건물의 수익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요즘엔 리츠 상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1만 원, 10만 원 단위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리츠에 투자한 어르신 한 분은 이제는 부동산도 소유가 아니라 참여로 바뀌었네.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서우시면 10만 원부터 해보세요. 내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돌아오는지만 느껴보세요.
그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예금보다 안정적이고 노후 생활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너무 걱정 마세요. 이후에 쉽게 시작하는 돈 관리 루틴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은행에서 퇴직을 준비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찾아오셨어요. 민지숙 할머니, 올해로 74세셨죠. 예전엔 늘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예금이 편해요. 딴 건 어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그날 할머니 손에는 작은 메모장과 몇 장의 투자 명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그때 알려주신 대로 해봤어요. 한 달에 몇만 원씩 들어오는 배당금이 생기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민지숙 할머니는 예금에 넣어둔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국고채와 배당주 그리고 리츠에 나눠 넣으셨습니다. 수익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니었지만 연간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고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본인 용돈도 따로 챙길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돈이 그냥 잠만 자고 있었구나. 이젠 매달 나한테 일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모릅니다. 또 한 분, 오철민 어르신도 계십니다. 이분은 퇴직금 8천만 원을 모두 예금에 넣으셨던 분이세요. 하지만 병원비, 약값, 손주 학비까지 여기저기 지출이 생기다 보니 매달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즉시 연금보험을 소개해 드렸죠. 그중 일부 4천만 원 정도만 즉시 연금으로 돌려보자고 권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연금이 지금은 매달 18만 원씩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젠 적금 붙듯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불안감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엔 숫자 줄어드는 통장만 들여다봤는데 지금은 통장을 열 때마다 마음이 안정돼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처음엔 겁이 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작은 금액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의 질이 달라졌고 돈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셨습니다. 내가 지금껏 돈을 끌어안고만 있었지 이제는 그 돈이 나를 도와주고 있네요. 이 말이 그분들의 변화된 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훨씬 편하고 삶도 훨씬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고 맡겼다가 낭패 본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35년을 근무했지만 늘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 어르신께 맞지 않는데 싶은 상품을 실적 때문에 권유해야 할 때였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첫 번째로 직원들이 자주 쓰는 말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어르신께 딱 맞는 상품이에요. 실제로는 그 상품이 직원 실적에 유리한 상품일 수 있습니다. 수익이 높다면서 소개된 펀드, 그 안에 어떤 구조인지 제대로 설명도 안 된 채 요즘 다들 하세요 라는 말로 포장되곤 하죠. 김윤자 할머니가 그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직원이 너무 친절해서 믿었어요. 어르신께 꼭 맞는 상품이라고 그냥 사인만 하라길래. 결국 원금 손실이 발생했고 할머니는 한동안 외출조차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투자 이야기만 나오면 손부터 내저으세요. 두 번째, 오늘 아니면 손해입니다. 이 말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간에 쫓기게 만들고 생각할 여유조차 주지 않으려는 판매 전략입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이만복 어르신도 오늘이 마지막 기회래요라는 말에 급히 계약을 하셨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품은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상품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하루만 더 생각해 볼 텐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조심하셔야 할 말입니다. 자녀에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상담은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진짜 좋은 상품이라면 자녀와 함께 들어보고 결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순간 그건 고객이 아니라 타깃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금순 어르신의 경우 자녀 몰래 1억 원을 투자했다가 상품 구조도 제대로 파악 못한 채 5년간 인출도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수수료만 수백만 원이 나온 상황에 처하셨어요. 결국 아들이 뒤늦게 알아차리고 은행에 정식 민원을 넣었고 저도 중간에서 조율을 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친절하고 믿음직해 보여도 그 말들에는 반드시 한 번 더 의심하셔야 합니다. 딱 어르신께 맞는 상품이에요. 오늘만 가능한 조건이에요. 자녀분들께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 세 가지 말 중 하나라도 들리면 절대 즉시 계약하지 마시고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두고 꼭 전문가나 가족과 상의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돈 관리 루틴, 즉 단 10분만 투자하면 달라지는 노후 자산 정리법과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 관리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딱 10분만 투자하면 우리의 노후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어르신들께 알려드렸던 아주 쉽고 실천 가능한 루틴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산 점검입니다. 지금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예금, 보험, 현금, 부동산, 그리고 빚이 있다면 그 규모까지도요. 이때는 손으로 직접 써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적다 보면 내가 이 보험을 왜 아직도 유지하고 있었지? 이 통장에 돈이 이렇게 오래 묶여 있었네? 이런 깨달음이 오기도 하죠. 실제로 박정자 할머니는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10년 넘게 묵혀두었던 보험 2개를 정리하시고 그 돈으로 손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별 통장 나누기입니다. 하나의 통장에 다 넣어두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꼭 써야 할 돈과 써도 되는 돈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 투자 통장, 이 세 가지만 구분해도 돈의 흐름이 훨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만복 어르신도 이 방법 쓰고 나서부터 생활비가 항상 부족하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젠 계획 세우기도 훨씬 수월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서류 정리와 보관입니다. 혹시 아직도 보험 서류, 통장, 도장, 부동산 등기부, 서랍 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는 방수, 금고 하나 마련하시고 모든 중요한 서류는 한 곳에 정리된 목록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혹시 모를 화재나 도난, 병원 응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료 재무 상담 받기입니다. 요즘은 지자체나 노인복지센터, 금융감독원 등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재무 상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전문가에게 상담받으면 불필요한 금융상품을 정리하고 내게 딱 맞는 자산관리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윤금순 할머니는 동사무소에서 연결된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펀드를 해지하고 그 돈을 즉시 연금으로 전환하셨는데 지금은 매달 14만 원씩 안정적인 수익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한 루틴입니다. 바로 소액부터 투자 시작하기입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넣는 게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작은 돈으로 리츠나 배당주에 투자해 보세요. 내가 투자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익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몸으로 직접 느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이 주는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아내가 아니라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지금 소개해드린 이 5가지 루틴,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이 루틴을 통해 지키는 돈에서 흐르는 돈으로, 그리고 불안한 노후에서 안정된 삶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올해 89세 되신 김철민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70대 후반까지도 나는 숫자에 약해서 이런 건 못해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막상 사위의 권유로 작은 금액부터 채권 투자를 시작해 보셨고 3년이 지난 지금은 이 나이에도 돈이 일하니까 참 뿌듯해.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그냥 따라 해본다는 마음으로 10만 원, 20만 원을 투자하셨대요. 그랬는데 그 돈이 매달 작게나마 수익을 내고 그걸 생활비와 취미 활동에 보태기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이 다시 생기셨다고 하더군요. 예전엔 통장 잔고 줄어드는 게 하루하루 불안했는데 지금은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에요. 저는 그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단지 몇만 원 차이인데도 수동적인 돈이 내게 힘을 주는 돈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지금 나이에 뭘 새로 해?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되겠어? 하지만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10만 원이라도, 한 장의 종이 정리라도, 한 번의 상담이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그 통장, 그 안에 숫자가 줄어드는 걸 지켜보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용기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미뤄진 것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들으신 내용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꼭 오늘 안에 한 가지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서 내 돈을 정리해 보시든, 새 통장을 하나 만들든, 아니면 복지센터에 전화해서 무료 상담 일정을 알아보시든, 단 한 걸음이라도 옮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노후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이제 와서 뭘 해? 나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하지만 제가 지난 35년간 똑똑히 본 것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실은 가장 빠른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어떤 어르신은 83세에 처음 통장 나누기를 하셨고요. 다른 분은 78세에 처음으로 리츠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분들 모두 입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진작 안 했을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이걸 하고 나니까 노후가 덜 무섭고 앞날이 덜 막막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시작하신다면 내년 이맘때 여러분의 통장과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드린 방법들 전부 다 실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해보세요. 종이에 자산을 적어보는 것부터, 무료 상담 일정을 알아보는 것부터, 혹은 작은 금액을 분리해 목적 통장을 만들어 보는 것부터, 작은 행동이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금보다 훨씬 여유롭고 안정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지키는 건 정보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나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떤 직원도, 어떤 친절한 말도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돈을 지키고 내가 내 노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조금 더 똑똑하게, 조금 더 계획 있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 첫걸음을 위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조용히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 나도 뭔가 바꿔야겠구나. 그동안 너무 예금에만 기대고 있었구나. 조금이라도 시작해 봐야겠다. 그 마음이 드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절반 이상을 시작하신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 마음을 작게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하루 10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통장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종이 한 장 꺼내 돈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자녀분들과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요. 혹시 마음속에 말 꺼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지금 말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더 어렵고 후회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가족들과 꼭 함께 나누어 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의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이니까요.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은 곧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지 돈에 관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의 평생 노력, 삶의 무게, 그리고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 앞을 지나간 수많은 어르신들, 그분들의 통장, 눈빛, 손끝의 떨림까지 하나하나 직접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중엔 후회하는 분도 계셨고 늦게나마 새 출발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이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생각보다 쉽더라. 처음만 용기 내면 되더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런 작은 용기의 시작이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3가지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둘째, 이 영상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실천해 보신 방법 혹은 지금 겪고 계신 고민,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나이 든 부모님, 형제, 동료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되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방향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돈도 마음도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지시길 바랍니다.